사람 똥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쓰레기는 땅에 묻으라 그랬어요.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어요. 뭐 암에 걸렸든지 코비드에 걸렸든지 뭐 중풍에 걸렸든지 당뇨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보십시오. 피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옵니다. 저는 99%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저체온 상태입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갑거나 몸의 일부가 차가우면 그 말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느리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느리게 돌면은 면역력이 탁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방 세균 감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비건 채식으로 순수 채식으로 영양 균형을 탁 잡아주면은 면역 균형이 와서 병을 이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정상 체온 유지, 열을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골짜기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는 닭을 키우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서 병아리가 이렇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병아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다리를 쭉 뻗고 죽었는데 이제 갖다 내다 버리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땅에다 묻어주는. 다리를 쭉 뻗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묻기 전에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닭의 체온이 40도입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온열 매트를 40도에다 딱 맞춰놓고요. 그 이제 모포나 이런 걸로 해서 묻어주고 닭을 이제 머리만 내두고 딱 묻어놓고 어디 다녀왔더니요. 이 닭이 방 안에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토론토에서 힐링 캠프를 2주일 동안 늘 2주일 힐링 캠프를 했는데 뉴욕에서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위암 말기 환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목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온열 치료만 하면 낫는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온열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때는 원적외선 온열 매트가 없었어요. 생산이 안 될 때라 중형 타올 30장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한 사람 치료하면 중형 타올이 30장이 빨랫감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을 절반 꼬매가지고 물에 적셔서 짠 다음에 찜통에다가 집어넣으면 1시간 정도 스팀으로 올려서 열을 가해서 그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 열 치료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죠. 한 번 열 치료를 하면 효과가 24시간 가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어떤 변화가 왔냐면 손등에 이게 팔에 검버섯이 있는데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검버섯도 벗어지는데 우리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요. 제가 우리 집에 한 번은 42살 먹은 여성 폐암 말기 환자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집에 천연치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남편이 의사시고 이 지방 도시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잘 살만하니까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분이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병에서 나으려고. 천주교인이신데 너무 답답하니까 굿도 해보고요. 포천에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요. 군뱅이도 많이 삶아먹고 뱀도 잡고 다
했는데 그 남편 제 의사 공부할 때 출신인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2달밖에 못 살겠다고,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분이 뱀도 100마리 이상 먹었대요. 뱀도. 근데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느냐면은 이제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천연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뭘 하라 절대 안 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천연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그분은 잠을 못 자요. 5분, 10분씩 자는데 하루 종일 자야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잠을 못 주무세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2시간 간격으로 먹어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이 찜질을 했는데요. 찜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찜질을 하면 한두 번 뭐 묻어날까 말까 하고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일주일이 넘도록 찜질할 때마다 손으로 긁을 정도로 허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뱀 100마리 잡아먹었다든지 몸에 쌓인 단백질이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2달밖에 못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되던 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혼자 마음대로 걷기도 하고. 근데 통증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무엇인데요? 제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딱 결심한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통증이 심한데 그날 저녁에 통증이 사라져가지고요, 단잠을 잤어요. 근데 물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잖아요. 제가 이 광주 기독병원에서 한 주일이나 2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간암 말기 환자 송구하지만 제 외숙모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모시고 왔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고요. 황달이 막 흑달로 변하고요. 팔다리가 다 부어있고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가서 내려가시라는 말도 못하고 거기 9명의 자녀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포천에다가 묘지도 예약을 하고 장례식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했는데 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를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 포도를 수저로 익혀가지고 입에다 적셔주면 한 컵 정도 하루 종일. 근데 뉴스타트를 다 적용을 하면서 온열 찜질을 하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는데 한 일주일쯤 찜질을 날마다 하니까 복수가 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정도 후에는 밭에서 호미로 김 멜 정도로 건강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셔서 철저하게 생활하세요. 음식을 바꾸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숙모님이 11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처음에 한 주일밖에 못 살겠다고 한 의사가 계속 일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여기서 왔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믿더래요. 에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 사람이 귀신이면 몰라도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채로 잠들게 하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옛날처럼 안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오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잠깐 잠자는 거예요. 부활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새가 하늘을 날까요? 그러면은 날개가 있으니까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닭은 왜 날개가 있는데 못 날까요? 그러면 이제 주춤주춤합니다. 그럼 몸뚱이가 크니까. 그런데 정답은 체온 때문에 그럽니다. 조류는 체온이 41도 이상 돼야 날 수가 있습니다. 닭은 정상 체온이 40도입니다. 물론 울타리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체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조류들이 그 나는 체온 온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사람도 체온이 41도 되면 날 수 있느냐고. 그건 아니에요. 종류가 틀리잖아요. 새하고 사람하고. 그런데 박쥐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체온이 35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박쥐가 날 때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안 날라요. 푸덕푸덕푸덕푸덕푸덕 예열을 해가지고 체온이 41도 되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러기나 오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참새는 어때요? 부룩 헬리콥터처럼. 그래서 조류 중에 참새가 체온이 제일 높아요. 43도예요. 다른 새들은 41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평소에 우리가 상식적인 건강 진단법이 있어요. 근데 손발이 항상 차다, 아랫배가 차고 냉하다, 몸이 무겁고 늘 피로를 느낀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자주 머리가 아프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체온입니다. 저체온입니다. 저체온으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게 병에 걸리는 겁니다. 피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날은 우리가 막 하늘로 날 것처럼 경쾌하고 그런데 어떤 날은 발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럴 때가 있죠. 이것도 체온 관련인데, 왜 체온이 정상 체온이면요, 중력의 영향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활발해요. 근데 체온이 저체온으로 되면 중력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열이란 뭘까요? 여러분, 열이 적일까요? 친구일까요? 예, 이제 어떤 말씀을 해도 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열 올라가지고 귀찮으면 적이고, 또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치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늘로 손가락을 쑤셨는데 안 아프면 잘라버려야죠. 근데 찔러서 아프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피부 밖에는 세균이 많지만 이제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균이 하나도 없어요. 무균 상태예요. 우리 몸 위장까지는 균이 있지만 소장에는 균이 한 마리도 없어요. 대장에는 균이, 미생물이 우리 세포수보다 1배, 10배까지 많아요. 소장에는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균 상태에 있어야 될 곳에 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혈구 수가 막 증가되기 위해서, 또 빨리 돌기 위해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는 것은 치료가 진행되는 거예요. 열은 하나의 증상이요, 적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정상 온도는 이제 어류라든지 또 갑각류나 또 이렇게 파충류나 이런 것들은 냉열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밖의 온도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겨울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리 원칙에 열이 오르면 우리 몸의 모든 작용들이 활발해져요. 열이 내려가면 느려지고, 그러면 열이 계속 내려가고 오면은 분자 활동이 딱 멎는 순간이 있어요. 멎는 순간. 그걸 절대 영도라고 그러죠. 절대 영도.
그러니까 0도 정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 아무 활동을 안 해도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동면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어서 이제 키우는 포유류는 온열 동물이에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뇌의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은 열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에 이제 36도 5부에서 0.5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 온도거든요. 36도에서 36도 9부까지가 정상 온도인데 37도부터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미열, 경열, 중등열, 그리고 39도부터는 고열. 그리고 이제 36도 아래로 내려가면 저체온 상태예요. 근데 이 정상 체온보다 많으면은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서 증발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우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어때요? 몸이 빡 떨리죠? 저는 처음에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겨울에 소변을 보면. 근데 따끈따끈한 소변이 한 컵이나 두 컵 딱 빠져나가면 열이 내려가잖아요. 그걸 열을 보충하느라고 팍 떨리는 거예요. 겨울에 추울 때 떨리면 그냥 같이 떨려야지 안 떨리면 얼어 죽습니다. 이게 떨면서 열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 열 조절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열은 전문가들은 이 열을 가지고 이 병은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은 열이 나고 하루는 열이 내리고 뭐 그러면 말라리아. 또 열이 계속 2, 3일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보통 세균 감염성 질병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열을 가지고 병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균 상태에 있을 그 피하 지방이나 또 소장이나 이런 데 균이 들어가면 열이 나고요. 또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탁 망치로 때리면 조직이 상해를 입으면서 열이 나요. 또 독사에게 물리면 독사의 독이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틀려요. 이색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와해시키느라고 피를 빨리 돌게 해가지고 하라고 열이 나요. 암이 발생하면 열이 나요. 또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열이 나요. 또 갑상선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 이 상태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열이 나고요. 어떤 약을 먹으면 열이 나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열 받는다. 보통 하는 말에도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유치파인의 아가타 트래시 선생님이 쓴 전문 책에서 따온 거예요. 열을 인위적으로 artificial 피버를 올려가지고 치료하는 열의 기준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구강 체온을 38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외에 감기, 관절염 모든 이런 세균 감염성 질병들은 38도에서 39.3도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각종 암은 구강 체온을 39도에서 40도까지 올리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도 많이 죽이죠. 근데 이 온열 치료는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주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치료가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 없는. 근데 현재 약국에서 파는 모든 약은 효과는 좋고 부작용도 있는데 여러 많은 약들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을 다스릴 때 자연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저희 집에는요, 시골에 저희 집에는 이 이질불도 있고, 개박하도 있고, 붉은 클로바도 있고, 여러 약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일부러 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요. 근데 저는 여행을 다니면은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 약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두 가지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숟가루하고 이 골든실 가루고요.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면 숟가루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에도 여행할 때 숟가루를 이렇게,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한 번은 제가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코로나 하기 전에 바로 3년 전이에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여기 승객 중 한 분이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위험한데 의학계 종사하시는 분들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 광고 방송이 나와서 거기를 슬금슬금 가봤더니요, 승무원이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막 쫓아버리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쫓겨났어요. 왔어요. 근데 한 30분이 지났는데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대담하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급체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압으로 급체를 푸는 방법으로 하고 풀어가지고 금방 이 사람이 얼굴이 혈색이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숟가루 봉지를 주면서 지금 한 봉지 드시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봉지 드십시오.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열 치료를 하면은요, 피가 빨리 돌아요. 체온이 1도 오르면 맥박이 10번 정도 빨라져요. 그 다음에 피가 빨리 돌면서 면역력이 확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면역력에 대해서 말할 때 면역을 강하게 한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한 말은 면역 균형을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열 치료를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요, 그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우리가 원적외선 열 치료를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뭐 각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열 치료를 하잖아요. 열 치료를 딱 시작해 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백혈구 수치가 3배에서 5배로 증가합니다. 암과 관련된 호중구는 8배로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확 활성화지면서 우리 몸에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오르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이것처럼 좋은 또 디톡스가 없어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 그림은 지금 위에는 혈관이 막 확장돼 있죠. 밑에는 혈관이 수축돼 있죠. 자, 더 쭉 뒤로 더 나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냐면 위에는 핫백을 댔더니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피가 그리 많이 몰려왔어요. 밑에는 얼음 찜질을 했더니 혈관이 수축이 돼 가지고 피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폐 그림인데 위에는 폐가 충혈된 상태예요. 아래는 충혈된 상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기 걸렸는데 가슴 깊이에서부터 기침을 쿵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가 충혈된 상태예요. 이대로 방치되면은 뉴모니아로 가요. 금방 폐렴으로 가요.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때 항생제를 주고 해열제를 주고 막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천연 치료로는 10분 정도면은 폐에 충혈된 걸 딱 없앨 수 있어요. 폐에 충혈된 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슴에다가 핫팩을 등에다 댈 수도 있어요. 가슴에다가 핫팩을 3분을 대줘요. 그 다음에 마른 타올로 닦아낸 다음에 또 3분을 대줘요.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반복하잖아요. 뭐 4번 해도 돼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가슴이 불그스름해져요. 가슴 피부가. 열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은 내부 기관의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슴이 불구스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있는 모세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리고 피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피가 왔게요? 폐에 있는 충혈된 피가 글로 왔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하이드로테라피, 또 온열치료, 또 치료적 마사지, 이게 제 전공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대부분의 병이 혈액순환이 잘못돼서 생기고 면역 불균형에서 오는데, 인위적으로 온열치료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뇌의 충혈 상태가 오면 두통이 와요. 손발이 아주 차가워요. 그때 따끈따끈한 물에다가 손발을 담궈주면 한 10분쯤 지나면 두통이 없어져요. 발이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피는 나가고 찬피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강제 순환시키잖아요. 머리에 이제 몰려있는 피를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간일 수 있고 위장일 수 있고 콩팥일 수 있고 췌장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장기간이 이렇게 피가 많이 몰려 있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부나 이런 데다가 핫백을 대주면 피를 이제 그 충혈 상태를 해결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걸리는 이 부인병에 있어서도 자궁이 지금 혈액이 많이 충혈돼 있잖아요. 그럼 다리에다가 핫백을 딱 대주면 자궁에 있는 피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종기가 났는데 종기에 열 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 골마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곱는 것을 방지하든지 양쪽에 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쓴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암세포에 42.5도에 2시간을 놔두면 암세포가 95%가 파괴가 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서 정상세포는 43%가 파괴가 됩니다. 열을 제거하면 정상세포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암세포는 그대로 죽어갑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근데 우리 인간은 40.6도C 정도 올라가면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열치료의 안전 범위 암은 39도에서 40도라고 한 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42.5도로 올릴 때는 국부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고주파 치료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 치료는 41도에서 42도까지 올려요. 국부적으로. 그 국부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온열치료, 전신 온열치료는 구강 체온을 재는 거는 뇌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온도를 좀 낮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 박테리아 감염된 도마뱀이 햇볕에 노출돼서 체온이 41도 또는 42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된 도마뱀이 33%만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아스피린을 줘가지고 열을 내리면 75% 이상이 죽습니다. 현대의학은요, 아주 자연적으로요. 아프면 약 먹는 거. 여러분, 약은요, 양면의 얼굴이 있어요. 유익도 주지만 손해도 주는데 대부분의 약이 손해가 커요. 존경하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마나한 방법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Choice is your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이제 다른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 치료를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은요. 대개 열 치료는 한 50분 정도 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목 이상 얼굴 머리 부분만 내놓고 온몸을 이제 열을 올리는데, 요즘은 저는 병원에서나 저희 집에서나 원적외선 온열 매트를 쓰는데, 그거는 이렇게 금속선을 쓰지 않고 탄소 섬유를 써요. 그래서 전자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돌하고 흙하고 탄소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햇볕에는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 있잖아요. 가시광선은 무지개 색이고 이 색깔마다 우리 치료작용을 해요. 자외선은 살균 또 화학작용을 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고 적외선은 열을 올려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일반 유리창은 자외선을 99%를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자외선 문제 때문에 햇볕 기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안 보니까 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흑색종을 일으킨다, 암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돌보는 환자 중에는 햇볕을 한 번도 보지 않는 항문 안쪽에 흑색종이 10cm로 큰 사람도 봤습니다. 그 햇볕 때문에 생겼을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햇볕을 잘못 쬐면 암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원인이 햇볕이 아니고 우리 몸의 지방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지방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은 수년이 지나면 암으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비건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뉴스타트 생활해서 지방이 별로 없고 근육질로 된 사람은 햇볕을 마음대로 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 먹고 또 불규칙 식사하고 흰쌀 흰밀가루 먹고 지방이 많고 그런 사람은 햇볕을 쬐이면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햇볕에 의해서 옥시다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 산화가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각종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햇볕이 아니고 우리 몸의 지방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계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다 유익들만 봐요. 여기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바로 8가지 뉴스타트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시죠. 그 호주에 그 맥가이버처럼 뭐 고장난 거는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판이 이런 간판이 써붙였어요. 뭐든지 고장난 것이 있으면 다 고쳐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근데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는데 단 부서진 마음은 제외. 근데 여러분 그 부서진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예, 우리 천연치료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천연치료의 특징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값이 싸고 재발이 안 되고 사람까지 변화됩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로즈미드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 원리를 이해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시면 여러분 평생 병 걸리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현재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든지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뉴스타트 생활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꼭 이 뉴스타트 8가지 제가 한 줄로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 화이트 부인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화이트 부인이 말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연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연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끝없이 존재한다. 자연을 역행하지 말라.
자연에 순응하면서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도 병들지 않고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스타트 8가지 중에서 처음 7가지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8번째 믿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건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시고 또 건강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셔서 모시고 오셔서 단 한 번만 참석하셔도 여러분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정보들을 들으시니까 추천합니다.